창원시 성산구와 의창구의 환경공무직 근로자들이 쟁의 행위에 돌입하면서 재활용 쓰레기 수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여름철 장마와 폭염은 한 해 농작물 작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호우 뒤 농작물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밀양의 한 아파트에서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지만 남성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창원시 환경공무직 근로자들이 지난 11일부터 쟁의 행위에 돌입했습니다. 그 여파로 성산구와 의창구 등 일부 지역에서 재활용품 수거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시 의창구의 한 주택가입니다. 골목마다 집 앞에 내놓은 재활용품들이 눈에 띕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재활용품을 수거해야 하지만 낮이 되도록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환경공무직 근로자 노조와 창원시의 임금 인상 협상 결렬로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가 현장을 비웠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일부터 의창구와 성산구 지역에는 재활용품 수거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여름 속 쌓여가는 재활용품에 주민들은 답답한 마음입니다. 사업이라 그런지 쓰레기가 좀 쌓여있는 게 보긴 안 좋은 것 같아요. 의창구와 성산구에서 하루 평균 수거되는 재활용품은 약 49톤. 제대로 수거되지 않으면 지역 전체가 금세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재활용품 배출지 주변 가게들은 손님이 줄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우리가 다니다 보면 미간상도 그렇지만 가게 앞에 자꾸 쌓여 있으면 제일 보기 싫죠. 가게는 원래 손님들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손님들이 올 때 불편해하고 막 인상 찌푸리고 막 그런 거죠. 창원시는 담당 부서 직원들을 현장에 투입해 약 9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했지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일부 지역에는 환경공무직 노조의 파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고 재활용품을 배출하지 말고 가정에서 보관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창원시와 환경공무직 노조 사이 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 정상화가 묘연한 상황. 재활용품 수거를 둘러싼 시민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한 해 농작물 작황을 좌우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 그리고 폭염입니다. 호우 뒤에는 병해충 발생도 커지는 만큼 무엇보다 관리가 중요한데요. 네, 이번 시간 호우 뒤 농작물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노는 흙탕물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물이 빠지면 겉보기에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속사정은 다릅니다. 잎이 숨을 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생장은 물론 곰팡이와 병해충 위험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논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물을 빼고 이물질 제거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병해충 방제를 서둘러야 합니다. 침강수된 논은 서둘러 입금만이라도 물 위를 나올 수 있도록 물빼기 작업을 실시하고 벼의 줄기나 잎에 묻은 흙, 앙금과 오물은 제거하고 서둘러 새물을 걸러대기를 하여 뿌리의 활력을 촉진시킵니다. 끝으로 논은 도열병, 흰잎 마른병, 벼멸구 등 병해충 예방약제를 살포하여 사과, 단감 등 과수와 바짝물도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역병과 탄저병은 물론 폭염에 열매 표면이 햇볕에 대는 등의 피해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과수와 바짝물도 호우 피해 뒤엔 가장 먼저 물을 빼야 합니다. 바짝물은 배수로를 깊게 파 습해를 예방하고 과수는 뿌리가 드러난 곳은 흙으로 메워줍니다. 부러진 가지에는 보호제를 바르고 상처 입은 과실은 빨리 제거하면서 생육을 위해 잎에 약을 뿌려야 합니다. 강한 햇빛과 고온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차광막 준비도 필수입니다. 침수, 관수 피해가 심한 식물체는 조기에 제거하여 병 전염을 차단하고
흑암금 오물을 깨끗한 물로 세척 후 요소 0.2%액 또는 4종 복합 비료를 옆면 살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광망을 미리 설치하여 주시면 일사피해 예방에 도움이. 폭염이 지속되고 수분이 부족하면 햇볕 대인 피해는 커지는 만큼 토양 수분 관리와 물이나 탄산칼슘액을 자주 뿌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하나오션 노사 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노조와 거제 시민단체가 17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오션을 규탄했습니다. 전국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대우조선지회는 대우조선해양 인수 당시 단체협약 승계 약속은 없고 단체협약 계약 조항을 들이밀며 교섭 석상에 의도적으로 불참하는 등 노조와 현장을 우롱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하나자본이 하청노동자 블랙리스트, 저임금 상용직 노동자, 임금체불, 식당 이원화 정책 등 하청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함께 참여한 시민단체도 하나오션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지 1년이 넘도록 지역 공헌을 위한 사업 계획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하나오션은 임단협 교섭은 매주 정기적으로 진행 중이며 회사는 노조와 협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현재 경영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해 양산환경운동연합은 17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부가 물류 플랫폼 조성 사업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사업 예정지는 김해에서 유일하게 김해평야라고 불릴 수 있는 논이라며 이 사업은 27년간 3분의 1로 줄어든 김해평야마저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해에 미분양 산단은 늘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사업 계획에는 산업용지 추가 건설과 주거용지 확대 계획이 있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단체는 이 사업은 시민 안전과 건강한 삶의 근간을 흔들고 김해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라며 김해시에 동부가 물류 플랫폼 사업 추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창원시가 오는 30일까지 2025년도 축산 분야 지원 사업 수요조사에 나섭니다. 이번 수요조사는 고품질 한우 산업 육성과 축사시설 환경 개선, 가축 방역 사업 등 총 31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창원시는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 규모를 미리 파악해 지원 한도와 신청 요건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고성군이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당초 6,929억 원보다 752억 원 증액한 7,68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첫 추경안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습니다. 고성군의 첫 추경안은 군의회 심의를 거친 뒤 이달 말 확정될 예정입니다. 17일 오전 8시 50분쯤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의 한 아파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발생하면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6층 현관 앞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80대 여성을 비롯해 5명이 호흡곤란 증상을 나타내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이번 사고로 아파트 내부가 타고 이웃층 유리 등이 파손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비명과 함께 펑 하는 폭발음이 들렸다는 최초 신고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지하 공간 침수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린 비로 인한 사고였지만 안전 관련 기관들의 대책 마련 부실과 또 안일한 인식이 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감사원이 대형 참사 이후 지하차도 등 침수 대비 실태를 점검해봤더니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흙탕물이 가득 찬 지하차도에 차량이 떠 있고 119 구조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산 초량 1 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입니다. 지난해 7월에는 충북 궁평 2 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졌습니다. 두 사고의 공통점은 지하차도가 침수되고 있는데도 차량 진입 통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사 이후 감사원이 전국 지하공간 침수 대비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련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 결과 전국 지하차도 1000여 개 가운데 16.8%인 180여 곳은 홍수 발생 시 침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150여 곳은
주변 하천 등의 수위 정보와 연동한 지하차도 통제 기준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침수 사고 이후 지하차도에 비상탈출 시설이 설치됐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침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지하차도 180여 곳 중 89.6%인 160여 곳은 내부 고립 시 비상탈출구와 비상사다리 등 탈출 시설이 없었습니다. 또 지자체들이 지하차도 40곳에 자동 차량 진입 차단 시설 설치 예산을 정부에 요청했는데 17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정부와 각 지자체가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지만 안전대책 실현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재난 관련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관련 예산도 계속 삭감되고 있는 추세고 재난이나 재해와 관련돼서 예방 사업에 일단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행안부와 환경부, 국토부 등의 관련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광역시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강철호 부산시의원은 부산시를 세계적 수준의 경제 환경과 생활 여건을 갖춘 글로벌 허브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는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18일 기장군 장안읍 부산촬영소 착공식이 열립니다. 부산촬영소는 대지 면적 25만 8,152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12,631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되며 총 사업비 1,000억 원가량이 투입됩니다. 1단계 공사는 2026년 9월 마무리될 예정으로 부산촬영소에는 실내 스튜디오 3개동과 소품 세트를 제작할 수 있는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2023년 12월 창단한 동명대학교 축구팀이 창단 69일 만에 한산대첩기 충계대학 축구연맹전에서 우승한 데 이어 16일 열린 제19회 1, 2학년 대학축구연맹전 태백산기 대회에서도 준우승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동명대는 춘계대학축구연맹전 우승 4개월여 만에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도 막강한 화력과 화려한 기술로 강호들을 잇따라 제압해 전국 최정상팀으로 올라섰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은 1, 2학년 대학축구연맹전 태백산기 대회에서 한라대와 아주대, 숭실대를 완파하며 결승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편 2024학년도 축구학과를 신설한 동명대는 선수 전용 버스와 트레이닝실, 선수 재활실 등을 갖췄으며 전국대회 우승을 계기로 캠퍼스 내 국제규격축구장 조성에 들어가 오는 8월 중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중국인 5명이 포함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11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당은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을 사칭해 9명으로부터 2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로챈 돈은 환전소에서 세탁해 해외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1억여 원을 회수하고 중국 국적 30대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정현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국에서 전세 사기로 발생한 범죄 피해 금액이 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25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경찰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된 사건을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지역별 피해액은 서울이 가장 많은 8,200여 원으로 나타났고 경기와 부산, 인천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피해자 수는 대전이 99.7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66.8명, 인천 45.8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년간 전국에서 14,000여 명이 전세 사기를 당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정현 의원은 같은 유형의 범죄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회적 재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선 전세 사기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